오늘은 서도의 사랑이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노래가 세 단계로 나눠졌다고 봤어요. 오, 세 단계는 문장 부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국문과 아니랄까봐 또. 문장 부호 3개, 물음표, 느낌표, 그 다음에 원점. 오, 이렇게 세 분할로 나눠서 네네.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아,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오, 그 세 부분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처음 물음표는 사랑인지 몰랐던 것을 사랑으로 알게 된 다음에 이게 사랑이 맞나? 의문을 갖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어떤 가사에서 그런 걸 느끼셨나요? 브릿지 전에 쭉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못 보고 지나친다 해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고 알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여 처음에는 물음표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브릿지부터 사랑임을 깨달아서 오, 느낌표로 바뀐 거죠. 사랑이야 하고요. 그건 사랑, 지금이야. 이 순간들이 다 사랑이었고 이전과 앞으로까지도 다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놀라는 느낌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사랑이야라고 원점을 찍는 거는 다음에 내가 주는 사랑이라고 봤어요. 오, 이제 남한테 줄 때는 이거 사랑이야 하고 딱 주는 원점으로 끝내면서 처음에는 내가 받았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었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까지 자기가 해내는 것까지의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까지네요. 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자기가 실천까지 할 수 있는 과정을 겪었다고 봤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도 오래 걸리는데 그거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서도가 그렇게 성숙해지는 과정은 어떤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베품으로써 온점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네. 사랑을 제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은 내가 받았던 사랑을 타인에게 나눠줬을 때 그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받을 때는 이게 뭐 100인지 1000인지 뭐 10인지 내 기준에는 모르지만 내가 이거를 다른 이에게 나눠주려고 할 때 비로소 아 이게 뭐 1000도 100도 아니고 만이었구나 뭐 이런 느낌을 스스로 느낀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낳고 나면은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렇죠. 웃는 얼굴로 상대를 맞이하는 것조차 이 사람에겐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그거는 엄청난 사랑이다. 그쵸. 아니면 여기 이제 보면은 별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전 이 별 자체가 나에게 사랑을 줬던 상대방을 지칭하면서도 그 의미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별이 밤이든 낮이든 사실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있고 하늘에 무슨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시죠. 수많은 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네네네. 고정적인 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이 하늘에는 별들이 엄청나게 수놓아져 있고 그게 밤이 되면 잘 보일 뿐이지 늘 별은 하늘에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별들이 하는 일은 그냥 나를 똑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가만히 나를 있는 그대로를 놔두고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하는 거였음을 또 깨닫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형태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죠. 그가 잘 되길 바라면서 그에게 좋은 것들을 퍼주고 그런 것도 사랑이지만 그가 어떻게 되든 지켜보면서 그를 멀리서 응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최근에 본 만화에서 괜찮아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만화인데 네. 엄마가 먼저 괜찮아도 괜찮아의 의미의 괜찮아도 괜찮아거든요. 유치원 배기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자기가 똥 싸는 모습, 아기가 똥 쌀 때 엄마를 앞에다가 앉혀놓고 그런 모습까지 지켜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기가 배변 훈련을 할 때 얼마나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지만 아니면 이 응아를 하는 것 자체를 앞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사실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까지도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다. 거기서 사랑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사랑이라는 걸 나눠주려고 하다 보니 내가 힘든 순간에서도 늘 그냥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것마저 사랑이었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의 빗대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밤하늘은 아니고 그냥 하늘의 별입니다. 아,
낮이든 밤이든 별이 하늘엔 있으니까요. 네, 여기도 보면은 밤하늘 별처럼이라고 딱히 안 하고 하늘의 별처럼이라고 하고 네네. 때로는 밤이 올 때도 그때 돼서야 더 많이 보이는 별인 것 뿐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별은 또 내가 어둠에 갇히면 그제서야 나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나침반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내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 때 그때는 그들의 사랑이 그제서야 내가 눈에 보이고 그게 나의 도움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닐까. 해가 밝게 빛나는 인생의 황금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내가 힘들어지면은 그제서야 존재를 느끼게 되는 그런 게 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별들이 그때 돼서야 나에게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랑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사랑이 우리를 비추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노래들은 많잖아요. 저는 이 노래가 비슷한 주제를 전하고 있지만 조금은 다르다고 느꼈던 게 깜깜한 밤에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된다 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음에도 그게 안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없이 날 위해 빛나던 날에도 비바람 구름 뒤에 숨은 밤에도 구름이 끼면 별은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받은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음에도 그게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걸 긍정하는 거죠.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너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걸 몰라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힘들면 그게 안 보일 수도 있다 라고 인정해주고 그걸 긍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해 찾으면 보여 라고 마냥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되지 않는 날도 분명 있어 라고 긍정해주는 게 오히려 더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한 존재이고 사랑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 라고 하는 주제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힘든 날에는 내가 받은 사랑이고 뭐고 그냥 다 안 하고 싶다,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통 사람이 힘들면 한숨을 쉬면서 힘들면 땅을 보는데 이제 그거에서 각도를 조금만 틀어서 한숨을 만약에 위로만 쉰다고 해도 하늘의 별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네. 별은 계속해서 하늘에 있음에도 사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별이 있음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즉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하늘을 잘 올려다보지 못한다는 건데 사실 뭐 하늘 하루에 3번 이상 보기 이런 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원래 하늘을 정말 많이 들여다보는 낭만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군대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훈련소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다 동기들끼리 있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서 하늘 자주 올려다보고 아 논산 하늘 예쁘다 그랬는데 딱 자대 배치 가자마자 하늘을 보는 횟수를 제가 셀 수가 있거든요. 진짜 하늘을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군대를 가게 돼서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이 힘든 날에는 하늘을 올려다보기 힘들고 구름이 낀 날에는 하늘을 올려다보기 힘들고 그럼에도 의식적으로라도 눈에 불을 켜고 찾게 된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희망과 이유를 다시금 찾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별에 비유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별처럼 많은 그 사랑들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거기도 하네요. 그쵸. 평소에는 하늘을 보면서 걷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이제 앞만 보거나 땅을 봐도 저 위에 있는 그 수만 턴 사랑의 기억들은 우리가 살 때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마치 현재라고 또 느껴지는데 근데 사실 그 현재에 함께하는 건 그 위에 수많은 사랑들까지도 포함인데 우린 자꾸 그걸 까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같네요. 의식하지 않으면 별은 볼 수 없으니까요.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보통 하늘의 별, 모래사장에 모래알갱이 맞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알갱이를 더한 것만큼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죠. 아까 C님이 그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는 것조차 사랑이다. 마음이 힘든 날에도 우리에게 웃으며 대해주는 것도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받은 사랑이라면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주의 별처럼 많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사실 밤하늘에 보이는 별도 우주에 존재하는 별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거든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조차 우리가 받은 사랑의 일부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벅차오르고 삶을 살아갈 이유가 막 의욕이 빵빵 샘솟지 않나요 정말? 돌고 돌아 결국 사랑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별에 비유한 게 정말 괜찮은 비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별에 비유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사가 하나 더 있다고 봤는데 어떤 건가요? 얼마가 걸려도 많이 돌아도 어떻게든 서로에게 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별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이는 거는 완전 오래전에 발산된
아주 오래전에 보냈던 그 신호가 우리에게 닿기까지 사실 엄청 오래 걸렸는데 그래도 결국 내 눈앞에 나타나는 빛이라는 거죠, 별이. 보낸 그쵸. 빛이. 그쵸. 나중 돼서야 그때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는 순간도 오니까요. 네, 별 자체가 그 오래전에 받았던 사랑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동적이에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 결국 돌고 돌아도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빛들은 아직도 현재 쏘고 있지만 내가 또 미래에 볼 빛들이 너무 많다. 맞아요. 사랑이죠. 그쵸. 20살, 30살이 되어서 나중에 머리 하얘진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어릴 때 부모님께 받은 사랑, 주변 사람들께 받은 사랑, 그런 게 떠올라서 그런 것들이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랑도 그 즉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진 않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걸려서 그에게 닿아서 그에게 깨달음을, 힘을 줄 수도 있는 거겠죠. 나는 나만의 사랑의 빛을 보내는 거죠. 그쵸. 얼마나 걸려도 결국 닿게 될 테니까요. 그 믿음으로 사랑을 보내고 사랑을 또 받는 거죠. 아,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바라봐야 해요라는 게 중의적으로 보였는데 네, 실제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와 네.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본다는 거가 내가 또 다른 별이 된다고도 생각했거든요. 아, 네. 내가 눈에 불을 켜고 밤에 걸어다니면 누군가는 또 그 빛을 보고 내가 또 하나의 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별이 되는 것까지도 이 사랑의 선순환의 하나가 아닐까. 아, 근데 길 걷는데 누가 눈에 불 켜고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 빛이 다른 행성에 누군가에게 가닿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말 엄청나네요. 그쵸. 사랑의 힘이 이렇게나 위대합니다. 빛과 별이라는 소재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게 사랑의 특성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받아도 모자란 것 같았던 없었던까지는 이제 깨달음을 진정 얻기 전에 네, 자신의 마음이었는데 사랑이야? 네, 라는 물음표였는데 네, 아직 자신은 없지만 용기는 낼 수 있는 것으로 갑자기 바뀐 것이 네. 저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을 뜻했다고 봤어요. 네. 사랑을 주는 사람만이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인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사랑한 사람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받아도 모자랐기 때문에 상대에게 주는 게 너무 두렵잖아요. 이거를 준다고 상대가 내 마음을 느낄까? 네. 이걸 준다고 좋아할까? 라는 생각들과 두려움들로 사랑 표현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네. 그게 그렇게 큰 무거운 일들이 아니고 네. 손잡는 거 하다못해 새끼손가락 하나 잡아주는 거 하나로도 나의 사랑은 뻗어가고 있다. 그거가 온점을 찍는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깨달음을 넘어서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다짐으로 넘어갔던 게 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점 찍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네. 다짐과도 맞닿아 있네요. 네. 단순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힘내세요가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면은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면서 삽시다 라고 하는 실천적인 영역을 더 건드리는 노래였다고 생각을 드네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하고 있고 네. 네, 사랑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움직인다.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해야 사랑이야.